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오늘 3교시 그리고 이제 지난 2주간 다루었던 다문화 교육의 배경 이론으로서 윤리학이라고 하는 제 논문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는 걸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번째 절이죠. 윤리적 상대주의와 다문화 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리적 상대주의와 다문화 교육. 선생님들 윤리학의 역사에 있어서 상대주의이다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상가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활동했던 소피스트들이 있겠죠. 소크라테스가 절대주의 노선 가졌던 것에 반해서 소피스트들이 이제 윤리적 상대주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프로타고라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이 말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혹자들은 궤변론자다 이런 말로써 소피스트들의 입장을 폄하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소피스트가 윤리학의 역사에 있어서 미친 공헌은 굉장히 지대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고대 그리스 사유의 그런 시대적인 변화상에 따르면 제일 처음은 미토스, 신화적인 사유가 지배적인 그런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은 인류 최초의 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 철학자들, 피지스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최초의 철학자, 보통 우리는 탈레스를 이야기합니다. 우주 자연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르케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탈레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자연 철학자들이 있었고요. 소피스트가 이제 미토스와 피지스의 시대를 넘어서 노모스의 시대 서막을 알리는 인물들입니다. 노모스, 규범을 보통 우리가 노음이라고 하잖아요. 규범 윤리학을 노머티브 에틱스라고 하니까요. 이 규범이라고 하는 게 인간 삶을 규제하는 원칙들이죠. 이전의 미토스 시기에는 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피지스 시기에는 자연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면, 소피스트의 시기, 노모스의 시기에 이르러 인간 윤리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시기가 돌입하게 된 겁니다. 그 최초의 입장에 있어서 윤리적 상대주의가 주장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윤리적 상대주의 주장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인용문이 이제 360페이지에 제가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적 상대주의는 행위의 도덕적 옳음과 그름이 사회에 따라 다양하며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 있는 보편적인 도덕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을 말한다. 따라서 윤리적 상대주의는 한 개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행위하는 것이 옳은가는 그가 속한 사회에 좌우되거나 사회에 따라 상대적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여기서는 사회에 따른 상대성에 좀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요. 상대성은 사회 차원의 상대성도 있을 수 있고 개인 차원의 상대성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 차원의 상대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주관적 윤리 상대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사회 차원의 상대성에 초점을 맞춘다. 아까 소피스트가 노모스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고 했잖아요. 노음, 규범적 차원, 각 사회에서 따라야 할 관습의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관습적 윤리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둘 가운데 저희는 특히 관습적 윤리 상대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논의를 진행할까 하는데요.
주관적 윤리 상대주의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마다 윤리적 평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볼 수 있는 지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한계점이 있습니다. 건설적인 논의로 갈 수 있는 최초의 기반 자체가 성립하기 조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윤리학의 여러 가지 이론적 입장 가운데 윤리 상대주의가 하나의 유력한 입장으로 성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가능성을 검토하려고 할 때는 주관적 윤리 상대주의가 아닌 관습적 윤리 상대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윤리적 상대주의의 주요한 형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주관적 윤리 상대주의와 관습적 윤리 상대주의가 그것이다. 다른 말로는 관례적 윤리 상대주의라고도 표현합니다. 위에서 제시된 서술은 그 가운데 관습적 윤리 상대주의에 속하는 것입니다. 주관적 윤리 상대주의는 도덕 규범이 개인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입장에 따르면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행위에 대한 판단은 개인에 따라 다양합니다. 다만 주관적 윤리 상대주의는 도덕적 유아론, 다른 말로는 독아론이라고도 하죠. 고립된 개인이 개별적 우주를 이루고 있다는 관점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일관적이지 않다는 한계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리적 상대주의에 대한 논의는 관습적 윤리 상대주의 입장에서 전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입니다. 저희가 앞서 윤리학의 분류 이야기하면서 심정윤리, 책임윤리 구분 전에 사이파이에 입각해가지고 구분을 했었죠. 사이파이, 과학적 윤리학, 철학적 윤리학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논의의 구분법을 그대로 여기다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적 윤리학을 다른 말로는 무슨 윤리학이라고 한다고 했었나요? 그렇습니다. 기술 윤리학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관습적 윤리 상대주의의 첫 번째 입장을 기술적 윤리 상대주의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 정도의 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다양성 논제. 기술적 윤리 상대주의는 과학적 윤리학, 기술 윤리학에서 지금 파생해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을 다루는 것이죠. 사실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 형태로 구성했을 때 무엇 이다로 끝나게 될 겁니다. 단순한 사실의 진술 내지 기술과만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서로 다른 사회라든지 시대마다 그 문화는 다양하게 다르다. 서로 다른 사회마다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 이 다양성의 사실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과 연결해서 두 번째, 의존성 논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회의 서로 다른 다양한 윤리적 기준은 그 사회가 처한 환경이라든지 배경에 의존한다. 서로 다른 문화라든지 윤리적 행위 지침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사회에 국한되는 원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문화의 상대성 지적할 때 서로 상대적으로 다른 다양한 장래 풍습들을 학습자들에게 많이 활용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매장을 많이 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국토가 조금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을 보다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서로 시대의 양상에 의존해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지역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티벳과 같은 동토 지역, 여기는 매장이 아닌 조장 내지 천장이라고 하는 장례 풍습이 전해지잖아요. 아무래도 좀 황폐한 동토 지역이기 때문에 매장할 수 있을 만한, 삽으로 쉽게 팔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시체를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물론 미관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더욱 큰 것은 전염병 창궐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체를 어떻게든 좀 위생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기 위해서 하늘로 올려 보내는 방식을 활용했던 것이죠. 그때 매개물이 바로 새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할 수도 있을 텐데, 새가 물고 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이제 토막을 내어가지고 물고 올라갈 수 있게 하죠. 거기에 숭고한 가치를 담기도 합니다. 하늘에서부터 태어났던 인간이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다. 천장, 새가 물고 올라갔기 때문에 조장, 동토라고 하는 그 지역적인 환경에 의존해서 다양하게 서로 다른 윤리적 기준, 관습과 같은 것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상대성 논제입니다. 상대성 논제. 자, 기술적 윤리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가치가 담겨 있지 않고 무엇 이다로 끝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미묘하게 오해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여기에 가치가 담겨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는 서로 다른 사회의 상대적으로 다른 문화라든지 윤리적 기준은 그 사회 속에서 상대적인 가치, 평등하게 상대적인 가치를 가진다는 겁니다. 다양한 가치는 그 사회의 환경에 의존해서 나타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 사회마다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모습이라든지 윤리적 기준 같은 것은 그 사회 속에서 상대적이고 평등한 가치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치라는 말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 속에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규범적 평가를 내리는 것은 아니고요. 각 사회에서 그것이 상대적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더라, 이걸 기술적으로 묘사하는 것에 아직까지는 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성 논제가 기술적 윤리 상대주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기술적 윤리 상대주의 한 이후에 규범적 윤리 상대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술적 윤리 상대주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수로로 끝났다면, 규범적 윤리 상대주의, 사실이 아닌 당위의 차원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다가 아닌 어떤 수로로 끝나게 될까요? 맞습니다. 무엇 해야 한다라고 하는 수로로 끝나게 되겠죠. 여기서 첫 번째는 관습주의 논제가 나타납니다. 각 사회에서 자기 사회의 윤리적 기준, 윤리적 관행을 따라야만 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소피스트 예를 들면서 대표적인 소피스트로 프로타고라스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주장으로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장만 가지고 보면 주관적 윤리 상대주의자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실제 프로타고라스는 대표적인 관습적 윤리 상대주의자입니다. 소피스트들이 이제 사회에서 성공하는 방법들을 돈을 받고 가르쳐 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죠. 프로타고라스가 제시했던 사회에서 성공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의 관습을 잘 따르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것이 프로타고라스의 입장입니다. 대표적인 관습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죠. 관습주의 논제는
각자가 속해 있는 사회에 국한해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윤리상대주의 말하고 있잖아요. 각 사회마다 서로 다른 윤리적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윤리적 관습을 따라야 한다면 다른 사회의 윤리적 관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것이 바로 관용 논제, 관용 논제가 되겠습니다. 관용 논제라고 적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의 윤리적 관습을 따라야만 하고요. 다른 사회의 윤리적 관습에 대해서는 관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 해야만 한다이기 때문에 둘 모두 규범적 윤리 상대주의에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강의의 흐름을 잘 따라오고 계신 선생님께서는 여기서 무언가 누락되었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사이파이, 과학과 철학이었는데 철학 속에 메타윤리와 규범윤리가 있었는데 규범윤리만 논의하고 있잖아요. 사실 제 논문의 논의 속에 메타윤리적 논의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인데 여기서 괄호 3으로 하자면 메타윤리적 상대주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논제는 번역 불가능성 논제라고 표현합니다. 번역 불가능성 논제. 메타윤리는 언어를 다루는 것이죠. 선생님들 오랜 옛날 우리나라에 가까운 나라가 아니면 교류할 일이 크게 없었겠죠. 그래서 서양인을 보는 일은 굉장히 드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기후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는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악천후 때문에 난파해서 파란 눈과 노란 머리를 가진 서양인들이 우리나라에 표류해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겠죠. 그러면 바닷가에서 표류해온 서양인을 본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당혹감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관하로 데려가서 과연 얘가 진짜 인간인가 아니면 금수인가 테스트하는 의식을 거쳤다고 하죠. 그때 관하 땅바닥에 썼던 한자어가 있습니다. 어떤 한자어를 썼을까요? 네, 효도할 때 효자를 썼다고 합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도리가 효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효를 영어로 번역하면 filial piety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모에 대한 경건한 마음. 어떻게 보면 번역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때 경건함이 종교적인 경건함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용하는 단어 자체가 다른 문화권에서 완벽하게 그 사회의 의미로 번역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맥락에서 메타윤리적 상대주의로 번역 불가능성 논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논제 내용들, 제 논문 내용 속에서 이 논의는 다루고 있지 않고요. 기술윤리 상대주의와 규범윤리 상대주의를 통해서 다문화 교육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 만한 맥락에는 뭐가 있는지 지금 앞서서 선생님들께 이제 여러 가지 논제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361페이지로 가가지고 다문화 교육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적 윤리 상대주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다양성 논제는 도덕 규칙들이 사회마다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확언한 인류학적 명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곧바로 문화 상대주의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술적 윤리 상대주의가 내포하는 여러 가지 논제들은 그 자체로 다문화 교육에서 중시 여기는 문화 교육의 사실적 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도덕 규범의 다양성이 각 문화권에 처해 있는 역사적, 지역적 환경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더해 그런 규범들이 각 사회 속에서 평등한 타당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학습자들에게 환기하는 것은 다문화 교육의 출발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규범적 윤리 상대주의, 이 부분도 다문화 교육과 연결시킬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것은 다음 단락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도덕 규범을 준수하고 관습주의 논제였죠. 다른 사회의 도덕 규범에 대해서는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관용 논제는 언뜻 보기에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비교적 쉬운 규범적 주장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인간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도덕적 행동들의 진화적 양상을 살펴보면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조슈아 그린, 유명한 신경과학자이죠. 그에 따르면 인간의 여러 가지 도덕적 행동들은 주로 협력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진화한 것들인데 이런 협력에는 중요한 제한 조건이 존재합니다. 인간이 협력하려는 생물학적 본성적 성향을 가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런 협력은 일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진화는 우리에게 제한된 협력만 주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린에 따르면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의 범위를 넘어서는 지구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원이 우리에게 구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하면 우리가 종교적인 차이 많이 생각하잖아요. 종교라고 하는 게 미묘하고 사실 사람들마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차이에 대해서 거부감 가지는 경우가 많고 제시문에 그런 내용을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자, 이 제시문 사례 선생님들 읽어보시고 난 이후에 362쪽으로 넘어와서요. 이 사례는 진화를 통해 우리가 가지게 된 본성적 성향인 이방인 혐오증을 적절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 익숙하지 않은 모습들, 이것은 우리에게 안전함보다는 위험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진화가 우리에게 본성으로 장착해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윤리적이고 규범적인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속한 집단과 다른 문화적 모습을 보여주는 새로운 집단에 대해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움 내지 거부감과 같은 정서로 반응하게 됩니다. 제노포비아 앞서 언급했었죠. 따라서 소집단 범위를 넘어서는 협력, 즉 규범적 윤리 상대주의에서 강조하는 관용 논제가 가능하기 위한 추가적 노력이 필요할 것인데요. 우리는 그 한 가지 방법을 교육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본성으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교육을 통해서 후천적으로라도 형성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문화 교육과 관련해서 관용이 성립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다문화 교육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위 요소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반편견 교육, 안티-바이어스 에듀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아래는 단순한 사실적인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문화 교육에서는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족과 인종, 종교, 언어 등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차별이 없이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다문화 학생이 경험하는 비인권적 대우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것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실천 능력을 함양하도록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학생들과 함께 다문화 학생들 모두를 대상으로 사실적 차원의 문화 이해 교육, 기술적 윤리 상대주의와 관련되는 것이었죠. 그 다음 당위적 차원의 반편견 교육, 규범적 윤리 상대주의와 관련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병행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윤리적 상대주의와 다문화 교육을 연결시키려는 시도까지 해서 다문화 교육의 배경 이론으로서 윤리학,
제 선행 연구를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 논의가 성공적이었는지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스스로 한번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긴 내용이긴 했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논의, 저희가 도덕교육, 윤리교육이기 때문에 그 배경학문인 윤리학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꼭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반드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선생님들께서도 나름의 논의를 펼쳐볼 수 있는 기회가 지난주와 이번 주 강의를 위해서 마련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